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잠자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잠자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민감하지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얘기죠. 잠자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일단 정신 건강에 좋고요. 신체 건강에 좋은 건 물론이고요.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잠자리가 여자에게 더 좋다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알아보죠. 노 캘리포니아 대학의 토마 카베자 교수는 여자가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며 기어이 실험까지 기획한 카베자 교수 결혼한 여성 129명을 모집한 뒤 일주일간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난 뒤 교수는 모든 참가자들을 병원으로 불러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했어요. 텔로미어라니 완전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 같죠. 텔로미어란 인간의 노화와 수명을 결정짓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염색체 밑부분입니다. 텔로미어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길이가 길수록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는데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금방 늙고 일찍 죽습니다. 그럼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놀라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었습니다. 연인과 사이가 좋든 현재 연애에 만족하든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했든 다른 조건들은 텔로미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나이도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연인과 뜨거운 밤을 보낸 여성들이 텔로미어만 길어졌답니다. 텔로미어가 길면 뭐다 노화를 막아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사실 그 이유는 카비사 교수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해요. 추후 연구를 통해 차차 밝혀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번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잠자리하는 여성들이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차, 그럼 남자들은 어떠냐고요? 아쉽지만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와 관련된 연구를 찾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여성분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잠자리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노화 방지도 되지만 연인과의 사이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연인과의 잠자리에 너무 연연해하면서 무작정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잠자리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히 잠자리가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면서도 잠자리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니 우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해도 안 좋다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대체 얼마나 하라는 거죠? 분명 이 정도는 하는 게 좋다. 라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잠자리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 게 좋다. 가장 효율적인 잠자리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토론토 미시소거 대학의 에이미 교수는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즘 연인과 잠자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또 연애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물었어요. 실험 결과를 분석했더니 잠자리 횟수가 늘어날수록 고르던 연애 만족도가 한 주에 한 번 전부터는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하기만 하면 연애 만족도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5번 관계를 하는 커플이나 한 번 하는 커플이나 연애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에이미 교수는 2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잠자리를 자주 하는 커플들 중에는 의무감으로 잠자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잠자리를 적게 하면 사이가 시들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더 많이 하는 거죠. 행복하기만 해야 할 잠자리에서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니 잠자리를 자주 한다고 해서 연애 만족도가 계속 높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늘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죠.
사람들은 보통 다른 커플들보다 잠자리 횟수가 적다고 느낄 때 불만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의 평균 잠자리 횟수를 생각보다 그리 높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커플들은 얼마나 자주 할까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도 한 주에 한 번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니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비슷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만족은 횟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듯 꼭 관계를 자주 갖는다고 해서 연애가 더 만족스러워지는 건 아닙니다. 한 주에 한 번 이상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애인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남들도 보통 한 주에 한 번 정도 해라고 말이죠. 실제 커플들이 평균 잠자리 횟수도 주 1회라고 합니다. 오히려 잠자리 횟수에 부담을 갖는 게 더 안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서로 사랑에 사는 잠자리가 숙제 같은 일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나 횟수가 좀 더 적더라도 서로 충분히 만족시켜주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해도 서로 정말 만족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만족은 횟수에 비례하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해도 서로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애정과 정성을 다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잠자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이 되면 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잠자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노화를 방지하는 텔로미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잠자리를 하게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수록 노화가 방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관계를 하는 것이 수명 연장도 되고 노화도 방지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많이 하는 건 또 안 좋다고 해요. 그런데 꼭 잠자리 횟수가 연애 만족도에 비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횟수가 늘어난다고 만족도가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에이미 교수는 2가지 이유로 설명했거든요. 첫 번째는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2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만족을 한다고 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여자들이 오래 하는 잠자리를 싫어하는 이유 폭풍 섹스. 표준어는 아니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은 오실 거예요. 보다 확실한 논의를 위해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폭풍 섹스 명사. 1. 전이 시간을 줄여 15분 내로 끝내는 초고속 섹스. 2.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정 위주의 섹스. 어때요? 그럴싸한가요? 이제 국립국어원 신조어 사전에 등재되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저는 폭풍 섹스가 더 좋은데요. 막 30분, 1시간씩 하면 지루할 것 같음. 폭풍 섹스가 더 좋다는 여성분들 속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아무래도 저희 에디터들처럼 슬로우 섹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페트라 제브로프 박사님이 남녀 500명에게 폭풍 섹스와 슬로우 섹스 중 어떤 게 더 좋은지 물었더니요.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슬로우 섹스가 좋다고 말한 여성들보다 2배나 많은 여성들이 폭풍 섹스가 더 좋다고 말했고요. 남자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폭풍 섹스를 좋아했죠. 그렇다면 폭풍 섹스의 정의 중 적어도 2번째 항목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무도 별로 안 하고 삽입에만 집중하는 폭풍 섹스를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뭣도 모르는 남자이지만 각종 논문과 뉴스를 뒤져서 그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 슬로우 섹스? 그게 뭐예요? 제브로프 박사님의 연구를 다시 들여다보니 폭풍 섹스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35살 미만으로 어렸습니다. 거의 미혼이고 섹스 경험도 많지 않고 평균 섹스 시간도 짧은 사람들이죠. 충분한 애무와 후위가 곁들여진 슬로우 섹스의 맛을 모르니 지금까지 해온 섹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못 느낄 바에야. 오래 끌어봤자 느끼지 못하니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심리도 있군요. 남자들의 뼈를 때리는 팩트.
연구마다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여자들이 오르가즘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12분. 하지만 남자들의 평균 사정 시간은 삽입 후 고작 6분이에요. 차이가 꽤 있죠? 올리 삽입만으로 여자들은 오르가즘 근처에도 가기 힘듭니다. 섹스가 지루해지니까 오래 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3. 아픈 거 오래 해봤자. 섹스 후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다. 마이너스 머리가 무겁고 띵하다. 마이너스 몸이 찌뿌듯하고 피곤해진다. 절정에 이르기 전에 섹스가 끝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체내 에너지가 제대로 방출되지 못해서요. 이재영 한의사 한겨레 21칼럼 이건 섹스를 후딱 끝내는 폭풍 섹스의 문제이지만 아쉽게도 여성들은 섹스 자체의 문제로 여겨요. 몸이 안 좋아지는 섹스를 굳이 오래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유유 이런 심리가 지속되면 급기야 섹스를 거부하게 됩니다. 답은 아시다시피 결국 다시 강조드리는 건 애무의 중요성이에요. 적당히 젖었다고 애무를 멈추지 마시고 애무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가끔은 이런 마인드로 임해보세요. 아프거나 못 느끼거나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일이 쑥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섹스가 있는데 갑자기 애무의 비중을 늘리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삽입과 애무가 동시에 가능한 기적의 체위법 CAT 체위가 도움이 될 겁니다. CAT 체위는 페니스를 삽입하면서 여성의 클리토리스도 자극할 수 있는 윈윈 체위예요. 이 체위를 창시한 에이켈 박사님은 손을 쓰지 않고도 남녀가 동시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죠. 의심이 많은지라 직접 확인해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북구 이 기적의 체위법을 기본 자세부터 움직임, 응용법까지 원리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아쉬운 사람 안 생기는 오르가즘의 신세계 CAT 체위 아래의 배너를 눌러 지금 바로 배워보세요. 다른 커플들은 섹스 중에 무슨 말을 할까? 이 글은 비록 심리학 논문에 근거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제의 특성상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섹스의 과학 심리학자들이 섹스를 주제로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 제대로 건드리지 않은 영역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섹스 중 대화입니다. 오늘 연애의 과학에서는 불과 몇 달 전에 저명한 성연구 저널 공개된 요나슨 교수의 논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 하세요? 요나슨 교수는 먼저 사람들이 섹스 중에 어떤 말을 하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요나슨 교수는 온라인 서베이 시스템에서 18세부터 69세 남녀 95명에게 섹스 중 어떤 말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상자 중 87%가 섹스 중에 말을 한다고 대답했고 이들로부터 총 569개의 말을 모을 수 있었어요. 요나슨 교수는 이렇게 모인 말들을 분류해서 총 8개의 세부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나슨 교수가 분류한 섹스 중 대화의 8가지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성적 지배. 마이너스 커플 중 45%가 사용. 예시.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어? 내가 사정하라고 할 때 해. 말대꾸하지 마. 상대방을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듯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낮춰보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을 때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2. 성적 복종. 마이너스 커플 중 48%가 사용. 예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전 완전히 당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상대방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말입니다. 성적 지배의 반대에 있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뉘앙스가 있을 때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유형의 말이기도 합니다. 3. 지시. 마이너스 커플 중 57%가 사용. 예시. 더 빨리 해줘. 더 세게. 허리 굽혀봐. 자기 거 넣어줘.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말입니다. 성적 지배나 성적 복종과 겹칠 수 있지만 이 분류에는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을 낮춰 말하는 뉘앙스가 필수는 아닙니다. 4. 긍정적 피드백. 마이너스 커플 중 56%가 사용. 예시. 너무 잘한다. 천천히 할 때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상대방을 성적으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하게끔 하는 말이 여기에 속합니다. 5. 감정적 친밀감. 마이너스 커플 중 53%가 사용. 예시. 사랑해. 자기야. 너무 예뻐.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남자보다 여자의 사용 빈도가 높은 말입니다. 6. 성적 소유. 마이너스 커플 중 32%가 사용. 예시. 이거 누구 거지? 이제 넌 내 거야. 너 내 거지? 상대방을 소유하는 듯한 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표현하는 말이 이에 속합니다. 7. 성적 판타지 마이너스 커플 중 20%가 사용. 예시. 사람들이 우릴 보고 있다고 상상해봐. 저 남자 어떻게 할 건지 말해. 현실이 아닌 성적 상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8. 감탄사. 마이너스 커플 중 68%가 사용. 예시. 각종 욕, 의성어구지 설명이 필요 없겠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쉬운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이 8가지 중 몇 가지의 말을 사용하시나요? 몇 가지를 들어보셨나요? 사용하거나 들었을 때 좋았던 건 어떤 것이었나요? 요나슨 교수는 이 8가지 섹스 중 대화가 섹스 만족도나 연애 만족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섹스 중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고 연애를 잘하더라 라는 걸 분석해 본 거죠. 결과가 궁금하시죠? 글이 길어지니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스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더 좋을까? 읽기 클릭. 이 글과 관련해서 연애의 과학 앱에서는 심리학 연구를 기반으로 나와 상대방의 섹스 만족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섹스 만족도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